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계노인복지관에서 풍수지리 강의를 맡은 강사 유철준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여기 들어 많이 계실 테고 또 새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또 여러분하고 이런 인연을 맺게 되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풍수지리를 좀 더 정확하게 배우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화면 강의다 보니까 풍수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로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대면 강의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교재를 통한 체계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라이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풍수지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풍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대면 강의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우선 첫째,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또 생활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생활한 터전, 집터를 찾는 데서부터 우리 풍수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원시 사회에서는 일단은 좋은 자리를 찾으면은 먹고 쉬고 자는 데 편리했다. 또 적이나 곤충이나 짐승으로부터 자신과 동족을 보존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있으면은 더 번창시키는 데 용이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원시인들은 이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동물 생활을 하게 됐는 겁니다. 자,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풍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미신이냐, 과학이냐? 미신도 아닙니다. 풍수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풍수는 자연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찾아서 읽는 것이다. 그래서 만산의 만태라. 만 개의 산을 봐도 만 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만 명을 봐도 만 명의 모습이 다 다르게 있듯이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음양오행론에 어떤 그 기반을 두고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는 곳, 기가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을 찾는 과학적인 학문이다. 자, 네 번째, 동기감응이라는 거 있습니다. 같은 기는 서로 감응한다. 요즘 의학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DNA입니다. DNA. 부자지간에는 같은 DNA가 있어서 서로 같은 기가 흐른다. 그래서 동기감응의 어떤 이치로 해서 자연의 같은 기는 서로 교감을 한다. 그래서 이 명당에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 기운이 후손들한테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를 이제 이 명당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 명당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돈 있다고 갈 수 없어요. 본인이 살아서 먼저 덕을 쌓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남을 많이 돕고 덕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어버이를 아주 효성스럽게 모시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맞아졌을 때 명당에 들어가는 거지 이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5번 선사들은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했다. 그래서 기는 풍적산이라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맥은 우수 물을 만나면은 즉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수입니다. 그래서 물과 바람의 어떤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풍수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기가 있고 혈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풍수는 장풍덕수라고 이제 원래 음이에요. 장풍, 바람을 감추고 물을 넣는다. 그래서 요거를 딱 줄여가지고 풍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풍수 지리의 어떤 변천 과정. 우선 중국의 변천 과정. 뭐 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송명청, 한국의 고대, 삼국, 고려, 조선에가 현대사까지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때에는 풍수책이 있었어요. 청호경이라는 풍수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나라 때에는 이 조상의 묘지가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발복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한나라 때부터 이런 사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한 장사를 아주 거창하게 잘 치르는 겁니다. 후하게 치르는 장사가 효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조모와도 이 장례를 한 달씩 하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뭐 3일장도 힘들하지만 옛날에는 한 달씩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후하게 하는 장사가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부족 사회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호자라는 사람이 청호경을라는 풍수책이 이 시대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우리 조선 시대 때에는 이 풍수지리의 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하면 요즘 말하는 국풍이 되는 거죠. 지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시험 과목에 청호경, 금난경, 호순신, 명산론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청호경이 가장 또 처음으로 나온 책입니다. 자, 진나라 때는 금난경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600년 전이죠. 중국이 진나라 때 곽박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금난경을 지었어요. 이 금난경은 전체 내용이 아주 간략하고 짧아서 글자가 한 2000여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루는 범위가 매우 넓고 또 풍수의 어떤 이론, 실천을 전체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풍수지리서 중 최고로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우리나라는 이때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 그래서 당나라 때는 모든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고, 이때 풍수지리도 상당히 발전을 했다. 이때는 나경, 폐철, 우리가 풍수에서 쓰는 나침판이죠. 그래서 폐철을 이용해서 이미 자양을 잡기 시작했다. 그 시대 때 인물로는 양균송, 장설, 홍사, 장일행,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나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시대에 해당해요. 고려시대. 그래서 송나라 이때에도 풍수지리학은 이제 이기론이 나옵니다. 이기론이 나와가지고 크게 발전했다. 그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도 풍수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주자의 어떤 그 풍수의 사상은 산세의 아름답고 추함에 있다. 그래서 지미 땅이 아름다우면 즉 신령이 편안하다. 또 자손이 번성한다.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지미 땅이 아름다우면 즉 신령이, 그러니까 그 안에 망자겠죠. 망자가 편안해서 자손이 아주 또 후손들이 크게 발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주자의 어떤 산능의장, 주자가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풍수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조선 풍수지리에서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다. 자, 요 시대 때는 이제 남송국사,
덕흥, 정백통, 추중용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때. 요때는 우리나라는 고려 말 조선 중기에 이제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도 풍수지리학은 오늘날 풍수지리학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상당히 폭넓게 수용하는 연구가 활발되었다. 그래서 풍수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신 아닙니다. 자, 이 시기에는 또 구성법이라는 이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성법은 우리가 이제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론이 새로운 학설이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나경, 패철로 더욱 세밀하게 이제 묘자리와 집터를 측정해야 되겠다. 자, 요 시대 때에는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조 이성계가 지금 한양의 도읍을 잡기 전에 먼저 계룡산에 터를 잡아가지고 궁전을 지었어요. 궁전을 지었는데 한 공사를 1년쯤 했습니다. 하다가 이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봤을 때 계룡산 터가 안 맞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복궁으로 그 터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자수지, 지리대전,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자, 청나라 때는 폐철을 8개 방위로 있었어요. 8개 방위. 우리 지금은 이제 24방이죠. 그래서 24방위까지 세분화되어서 명나라 중종 때까지 사용해서 이게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나경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을 도입하여 더욱 세밀하고 복잡해졌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자, 청나라 때는 많은 풍수지리학 문헌들이 나왔고 또 위서에 대한 논란이 이제 가짜도 있었다는 거죠. 가짜도 있었다. 자, 요게 폐철이죠. 폐철입니다. 요 안이 이제 제일 안이 1층입니다. 1층. 여기 2층, 3층, 여기 4층.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4층이죠. 여기 5층, 6층, 7층, 8층, 9층. 요거는 이제 9층 폐철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36층, 72층 폐철도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풍수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풍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 사상이 또 개국의 이념, 또 바탕, 혁명의 당위성 등을 확립하는데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또 지배자들에 있어서도 그들의 지배 논리를 제공하였고 또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민중들에는 어떤 변혁, 혁명의 이념을 심어주었다. 이 내용이 좀 뒤에 가면 또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자, 고대에 보면 고인돌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만든 무덤이죠. 돌로 만든 무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장묘라는 글자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죽을 사자죠. 죽을 사자. 죽을 사자인데 위에 풀이에요. 이 풀초자죠. 아래도 풀이에요. 사람을 처음에 죽었을 때 야전에 그냥 버려뒀어요. 버려두니까 짐승들이 뜯어먹고 하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래로 풀로 이렇게 이제 감았어요. 감아가 또 야전에 두니까 그래도 벌레들이 짐승들이 덤비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묘 문화가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고인돌에가 이제 돌로 만들었다. 자, 부여도 보면은 조상을 숭배했다. 또 영혼불멸을 믿어서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때는 풍습이었다. 그래서 여러 달에 걸쳐 장례식을 했고 또 그 안에 부장품과 또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넣었다.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이죠.
자, 고구려를 한번 봅니다. 자, 고구려는 보면은 또 후한 장래를 이뤘다. 그래서 검은 보석을 많이 넣고 적석총 이런 이제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거죠. 자, 옥저도 보면 한 가족을 관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러다 거기에다 양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식량으로 했다.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영혼불멸 사상에 근거한 가족묘지다. 가족묘지가 많았다. 자, 여기 우리 금성에서 나온 순장의 배치도입니다. 순장은 이제 주인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서로 여기는 다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 또 B형은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어요. 나란히. 또 C형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뚝 떨어져. 여기 우리 금성산 고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시신이 요래 하나 있죠. 또 요래 하나 있죠. 요래 다. 요쪽에 다리다. 그래서 요쪽이 여기가 곽이에요. 곽. 옛날에는 이제 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묘를 누가 만들었나 하면은 공자님이 이 장면 문화에서 관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물이나 벌레나 뭐 이렇게 해충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다가 그 대신에 이제 봉분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요것만 있는 거죠. 요것만 이제 시신을 넣습니다. 자, 여기도 순장이죠. 여기 옆으로 나란히 같이 누워 있는 형상. 여기에 이제 거럭들이 많죠. 이제 죽었어도 죽는 게 아니고 밥에 묻고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이 요래 누워 있고 또 한 사람이 요래 누워 있고 또 거럭이 수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거럭 한 개가 요즘 같으면 아주 골동품이면 돈이 굉장히 비싸겠죠. 자, 지성묘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야전에 벌어 놓으니까 짐승들이 뜯어먹고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 안에 시신을 딱 넣고 여기를 돌로 요렇게 막아버립니다. 막고 나면은 이제 짐승들이 이제 사람 시신을 해치지 못하겠죠. 자, 우리 신석기 시대로 와가지고 도자기가 만들어졌어요. 온간이. 그래서 요 도자기를 양쪽으로 두 개를 요래 맞붙여가지고 사람을 요래 집어넣는 방식. 그래서 이 무덤의 어떤 그 양식도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석실, 돌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죠. 자, 요렇습니다. 안에 요래 돌을 쌓고 밖에 이 흙을 덮어. 그럼 요 안에 이제 시신을 넣고 여기에다가 돌을 딱 막고 또 흙으로 요렇게 덮어 버리겠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 안에 방이에요. 자,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방. 여기 이제 시신을 요렇게 모셔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분 보화를 많이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여기는 추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흙하고 밑에 흙하고 보면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여기가 먼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묘를 처음에 요렇게 흙을 만들었다가 뒤에 또 부인이 따라서 또 죽어요. 그래서 요만큼 팝니다. 파가지고 시신을 묻고 또 더 흙을 이렇게 추가로 붙였다. 봉물이 상당히 크겠죠. 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있었다. 자, 삼국시대로 한번 가봅니다. 자, 삼국시대 때는 신라 4대 왕이 탈의왕이 집터를 잘 잡아서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고분백화에 보면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들어온 경로는 모르지만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당시 건설된 고찰의 어떤 지형, 지세 등을 미루어 보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국가 경영이나 국민의 어떤 생활 편리에 풍수가 실용화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한국의 자생 풍수가 중국 풍수의 영향을 받은 것은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그때 선종들이 성녀가 이제 그때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들어오면서 풍수를 배워가지고 대중들에게 포교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도성국사가 가장 이제 또 그 시대 때 이제 아주 대단한 분이죠. 자, 이 도성국사입니다. 호가 옥룡자죠, 옥룡자. 아주 광대뼈가 탁 있는 게 기골이 아주 장대합니다. 자, 고려 시대 뭐입니다. 태조 왕건이죠. 자, 풍수설을 신봉한 태조 왕건은 왕이 되어서도 그의 통치 논리를 풍수에서 찾았다. 그래서 불교와 풍수설 그리고 도참 사상이 그 시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상이다. 자, 왕건 할아버지가 얼마나 풍수를 관심이 많았냐 보면 나옵니다. 태조의 훈요 10조에 풍수적 사고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자, 이윤에 보면은 절의 터는 도선대사가 산수의 순력을 보아, 요 풍수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산이 순하게 오느냐 역으로 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예견하고 자리를 잡을 것이니 다른 곳에 함부로 사찰을 창건하지 말라 했어. 자, 오운을 한번 봅니다. 고려의 계곡은 사만산천의 업무를 받아 이룩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평양은 수덕이 순조롭다. 이냥 우리 풍수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수덕이 순조로워 나라의 근본이므로 왕이 수시로 순례하여 머물러야 나라가 안녕히 유지된다. 자, 파룬보입니다. 파룬보 건강 이남의 땅은 산세가 배반했으니 사람 인심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그쪽 사람을 중용치 마라. 그래서 이 왕건 할아버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전라도 쪽에 있는 인재들이 등용을 못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풍수설은 성녀들이 주로 담당하여 그도 거의 도선대사의 후계자들이었다. 그래서 도선대사의 저술로 알려진 비기에 의하여 어떤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건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 물은 이렇게 감아 있어요. 감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등 돌려 있죠. 그래서 이게 활입니다. 황궁수. 활을 이렇게 임금한테 겨냥하고 있다. 방궁수. 그래서 이쪽에 이제는 인심이 그럴 것이니 사람을 쓰지 마라. 그래서 자, 세종시죠. 세종시. 자, 세종시 요것도 보면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가 이렇게 이제 합수대가 이렇게 감아서 나가고 여기가 이제 지역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가 계룡시 신도안입니다. 아까 태조 이성계가 여기가 궁글터예요. 여기 궁글 이래 지었어요. 짓다가 나중에 호순신법이 지리신법을 해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현재 우리 청와대 자리로 이제 갖는 겁니다. 자, 거기 가보면은 무학대사의 어떤 이 글자도 있다. 그래서 보면 불종불박이라 해놨어. 자, 조선시대로 가봅니다. 자, 조선시대는 유교를 지배이점으로 삼고 풍수는 유교의 기본 전제인 효와 결합한다. 그래서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의 이제 태반이 들어오면은 그 심리 내의 묘들은 다 이제 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죠. 자, 불가에서뿐만 아니라 유가에서도 많은 풍수 명사들이 나왔고 이성계가 역성혁명에 성공하자 정권 찬탈의 당위성 민심 수습을 위해 풍수를 이용한다.
자, 또 음양학과를 설치하여 과거 시험을 통해 이제 지관, 이 국풍이라 그러죠. 지관들을 뽑았다. 여기 이제 세종대왕 태실이죠. 성주에 아주 좋습니다. 이 태실들이 여기 쭉 다 왕자들 태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태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가지고 지금 요 형체만 남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좋은 터에 이런 게 있는 것이 눈에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잘라냈습니다. 자, 요는 인종대왕 태실이 있는 곳입니다. 요 영천은에서. 여기도 가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이 묘를 못 쓰도록 돌로 이렇게 밑에 바닥을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좋은 혈터에 다른 사람이 이제 밀장이나 암장을 못 하도록 다 돌로 막아놨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다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